조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2일입니다. 저는 지금 오스트리아 수도 비엔나에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는 오전 10시 30분입니다. 여적죄라는 말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가끔 나오는데 오늘은 홍준표 전 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권이 북한의 핵을 완성하는 것을 돕고 있다. 이것은 여적죄로 다툴 소지가 있다는 요지의 글을 페이스북에 남겼습니다. 검찰 출신이고 더구나 집권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대표를 했던 사람이 한 발언이니까 그냥 쉽게 그냥 넘길 수 없는 용어입니다. 책임 있는 사람이 한 발언, 법률 전문가가 한 발언, 여적죄는 도대체 뭐냐? 여적죄에 대해서는 형법 93조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는 더불어 여자입니다. 적과 함께 저지른다는 뜻의 여적죄죠. 이 여적죄의 뿌리를 캐고 올라가면은 중국에서 나온 용어 중에서 대역죄라고 있습니다. 대역죄. 역적을 해도 크게 한다 이거죠. 역적을 해도. 영어에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하이 트리전이라고 해요. 트리전이 반역인데 거기다가 하이까지 붙였으니까 큰 규모의 말하자면은 역적질이다 이겁니다. 큰 규모로 하면 뭐겠습니까? 단순히 간첩질을 하는 게 아니라 조국을 파괴하기 위한 죄다 이거죠. 조국이라는 것은 과거에는 왕이었습니다. 지금은 제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자, 그 파괴하기 위해서 한국의 경우에 북한 노동당 정권과 손잡는 자는 여적죄에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적죄 형법 93조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것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사형밖에 없는 유일한 죄가 여적죄입니다. 사형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 사형밖에 없느냐? 이게 적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을 적으로 생각하고 되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것은 예비, 선동, 선전, 업무까지 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미수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적국에 해당하느냐? 북한 노동당 정권은 국가로 보지 않으니까 적국이 아니다. 그러면 북한과 손잡은 자를 여적죄로 할 수 있느냐 하는 논란이 있는데 이 전문가들의 견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북한을 나라가 아니라도 적국으로 볼 수가 있다. 적국으로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를 국가에 준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즉 간첩죄에 있어서는 북한을 간첩죄는 외국을 위해서 정보를 캐는 정보를 팔아먹는 자인데 여기에 외국 북한을 간첩죄를 적용할 때는 북한을 외국으로 국가로 볼 수도 있다. 준해서 준용한다 이런 뜻이겠죠. 이 여적죄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나서.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고 있는 이것은 여적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컨대 도태우 변호사와 태극기 혁명 국민운동본부는 작년 9월 21일에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인 고발인 일동은 피고발인 문재인이 국방부 장관 송영무로 하여금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문에 서명케 한 행위를 여적죄로 판단하며 그에 대해 대한민국 법에 따른 엄정한 심판을 구한다. 아무런 보장 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죄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대검찰청에 고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한국당 안상수 의원은 작년 10월 1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안보 통일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해 세계 10대 강국으로 발전해온 대한민국이 뭐가 아쉬워서 인권도 자유도 없는 독재국가 북한의 전략에 말려들어야 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을 남북관계에서 보좌하는 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다. 이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지칭하지 않고 그 보좌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네요. 이미 전에 아무런 보장 없이 영토를 양보하고 일방적인 무장 해제를 하는 것은 정권이 바뀌면 여적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집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짧지만은 홍준표 대표의 오늘 페이스북 글은 매우 짧아요. 짧았지만 여기 담겨있는 용어가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심각하게 한번 토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조금 제가 검색을 다시 하겠습니다. 올해 초부터 이 홍준표 대표의 페이스북입니다. 올해 초부터 한일 관계 경색이 한국 경제에 큰 위험 요인이 될 것이라고 수차례에 걸쳐 유튜브를 통해 경고해 왔고 좌파 갑질 정책이 수출과 내수 모두에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이라고 예측해 왔는데 그것이 현실화되어 이 시점에 문 정권은 트럼프나 불러들여 판문점 쇼나 벌리고 있고 일부 언론들은 마냥 들떠 환호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북핵마저 폐기 대신 동결로 결말나면 한반도 재앙은 참담하게 시작됩니다. DJ 노무현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면 문 정권은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네이션 리빌딩 운동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 이것은 김대중 때 있었던 김정일과 만나기 위해서 그것도 국정원을 시켜가지고 김정일의 해외 비자금 계좌 등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보낸 행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가 조사한 바는 없지만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핵 개발 자금으로 그 일부가 쓰여졌을 것이다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니까 김대중 정권이 북핵 개발 자금을 제공했다는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럼 노무현 정권이 제공했느냐? 노무현 정권 때 북한에 대한 지원이 금품이 있었습니다. 이게 북핵 개발로 들어갔느냐 하는 것은 별도의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은 노무현 정권 때는 김대중식으로 현금을 그냥 갖다 주는 김정일 비자금 계좌 등으로 갖다 주는 그런 행위는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다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토탈로 해서 약 70억 달러의 금품이 그동안에 김대중 노무현 합쳐서 그렇겠죠. 시절 합쳐서 북한에 들어가서 핵 개발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 정권의 역할은 문 정권이 직접 현금을 김정은 정권에 제공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 정권이 북핵을 완성시키는 여적죄를 범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행위를 한 것은 뭐냐? 홍준표 대표가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은 뭐 이거죠.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선택을 했다. 이제는 경제 발전에 치중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비핵화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에게 전하고 그리하여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4.27 판문점 선언 그리고 9.19 평양 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 등을 통해서 김정은이가 핵을 폐기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안보 태세를 약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 북한은 비핵화를 결심한 적도 없고 오히려 핵 보유국을 기정사실로 했고, 이렇게 비핵화 사기극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북한은 핵폭탄을 최소한 5개 이상 더 만들었고 미사일 능력도 더 강화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의 행위를 여적죄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앞으로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죠. 이 부분입니다. 즉 군사상의 허위보고가 아니냐, 첫째가 이 군정법 적용 대상입니다. 적군의 수괴입니다. 김정은의 신분은 반국가단체 수괴입니다. 법률적으로. 그리고 적군의 장수입니다. 장수가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해가지고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군의 대비태세를 약화시키는 이 행위는 여적죄냐 아니냐, 또 다른 죄냐, 군형법상의 허위보고, 국민들에 대한 허위보고임은 분명한데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을 군인으로 볼 수 있느냐, 군적이 있는 군인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쟁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적죄라는 것은 워낙 엄청난 것이고, 여적죄로 유죄 선고를 받으면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쓸 때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충분한 법리를 갖춰서 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여적죄를 저질렀다는 사람이 뭐 사병도 아니고 장교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칭하고 있다는 점에 끔찍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끔찍한.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의 말대로 하면은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했다, 대한민국에 적대 행위를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러면은 대통령에 대한 국가 반역, 쉽게 말하면 이거 여적죄는 대통령에 의한 국가 반역 혐의입니다. 대통령에 의한 국가 반역 혐의. 이런 일은 역사상 세계 역사에서도 몇 번밖에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몇 번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18세기 말 러시아에서 표토르 3세라는 정신이 약간 오락가락하는 사람이 황제가 되자마자 당시 7년 전쟁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오스트리아, 프랑스와 동맹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맹을 바꿉니다. 즉 적군인 프러시아 편을 들어버려요. 동맹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한민국이 한미동맹인데 동맹을 바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나 북한과 동맹을 맺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7년 전쟁을 다 이긴 7년 전쟁을 그냥 프러시아가 이기도록 만들어버리고, 이게 세계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앙앙불락하다가 표토르 3세의 부인인 독일 여자 출신인 에카테리나를 옹립하는 군사 쿠데타를 해가지고 표토르 3세를 죽여버립니다. 에카테리나 3세는 30년 이상 집권하면서 에카테리나 더 그레이트, 영어로는 캐서린 더 그레이트, 캐서린 대제라는 이름이 불릴 정도로 아주 훌륭한 정치를 한 그런 역사적 사례 이외에는 대통령에 의한 국가 반역의 예를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만큼 한국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세계사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드문 경우다. 어쨌든 홍준표 전
제1야당 대표 입에서 여적죄란 말이 나왔다는 것. 이게 한국의 현 상황을, 위기의 깊이를 상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